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40대의 자산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40대인데요. 40대 정도 되면은 평균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지, 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지금 자산을 갖고 있는지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고요. 그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40대의 자산 현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통계청, 그다음에 하나금융 백세 행복연구센터에서 발간한 보고서, 그다음에 엠브레인의 중산층 인식 설문에 대한 내용을 참고했음을 밝혀둡니다. 40대의 자산은 평균 5억 5,37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부채 1억 2,208만 원을 빼면은 순 자산은 4억 3,162만 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40대 중에서 유주택자는 56%의 비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억 3천만 원 정도의 자산이 있다. 내가 40대인데 그러면은 보통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 것은 40대의 주택 소유 현황입니다. 40대들은 얼마나 자기 집에서 살고 있고 자기 집을 갖고 있을까? 이 내용인데요. 먼저 40대의 유주택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6%는 자기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4%는 아직 자기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유주택자 중에서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니까 81%는 자가에서 살고 있었고 9%는 전세, 5%는 월세, 부모님 집도 5%였습니다. 네, 무주택자의 44%가 어떻게 살고 보니까 전세 41%, 월세 30%, 부모님 집 29%인데요. 이 부모님 집 29%가 유주택자의 5%보다 거의 6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는 아직 부모님 집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이제 집값은 오르고 그래서 집을 못 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유주택자에게 집이 있으면 담보대출을 받았으니까 얼마 정도 이제 상환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75만 원을 상환한다고 대답했고요. 응답자의 5%는 이 빚 상환액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56%는 유주택자이지만 또 유주택자 중에서 빚을 그 담보대출을 받은 또 반 정도는 빚 상환액이 조금 부담스러운 정도여가지고 예, 집이 그 주거 안정성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반면으로 이렇게 좀 대출이 좀 과다한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3년 동안 40대 자산의 변화를 볼 건데요. 40대 자산이 지난 3년간 최대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30대는 3년간 8,958만 원이 증가를 했고 50대는 8,729만 원이 증가를 한 반면에 40대의 경우에는 1억 1,048만 원의 자산이 증가해서 30대에서 50대 중에서 가장 많은 자산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 40대가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라고 했을 때 사유는 집값 상승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 소유자 중에서 30대는 11.4%로 40대의 절반인데요. 40대는 22.7%의 40대가 이제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체 그 주택 소유자 중에서 50대가도 25.4%인데요. 아마 이 차이가 이 두 배 정도 차이 나는 차이가 이렇게 그 연령에서 그 증가 폭이 다른 이유가 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집값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집값이 오르지 않았을 때 2011년에서 2014년에도 조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40대가 자산이 3억 887만 원이었는데요. 2014년에는 3억 3,072만 원으로 3년 동안 2,185만 원이 올랐습니다. 상승했습니다. 반면 집값이 상승했을 때를 보면요. 2019년에는 자산이 4억 4,322만 원, 2022년에는 5억 5,370만 원으로 상승폭이 1억 1,04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지 않았을 때랑 집값이 올랐을 때랑 이 차이가 지금 5배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집값이 상승했을 때는 자산이 많이 상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0대 부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가 40대이지만 빚이 가장 많은 연령대도 40대입니다. 30대가 1억 1190만 원의 빚이 있고 50대가 1억 74만 원의 빚이 있지만 40대에서는 1억 2208만 원의 빚이 있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 보면요. 총 부채가 1억 2208만 원, 이 중에서 담배대출이 7163만 원, 신용대출이 1534만 원인데요. 이렇게 금융부채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년 동안의 부채 증가폭을 보면은 30대가 3,317만 원이 증가했고 40대가 2,312만 원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 또 추정할 수 있는 자료 보면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은 빚이 조금 더 많아지지만 그렇다고 50대가 된다고 빚이 확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구간에서 빚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생활비, 교육비 등이 들면서 빚 갚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및 사대 도시의 40대 소득자의 경제적 현실이라는 자료인데요. 하나금융센터에서 발간한 자료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먼저 이 내용은 서울 및 사대 광역시 40대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월 평균 468만의 세후 소득을 거두고 있습니다. 평균 세후 소득이 468만 원이고요. 이 중에서 소비 지출이 73%, 343만 원을 쓰고 또 이 중에서 어떻게 쓰냐 봤더니 자녀 교육비가 61만원, 그 지출이 28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8만원을 보면 이 중에 13%인 61만 원이 자녀 교육비로 나가는데 이거는 평균치고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어서 자녀 교육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68만 원 중에서 이제 소비 지출 말고 흑자액 저축하는 금액이 약 27%, 12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40대의 지출은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지출 343만 원 중에서 소득의 13%를 씁니다. 자녀교육비가 61만 원으로 13%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생활비로 60%를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다음은 40대 저축 현황인데요. 저축 및 투자로 126만 원을 이제 쓰고 있었고요. 소득이 27%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남은 돈을 어떻게 저축하냐 봤더니 예금이 58%였고 저축성 보험이 19%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7% 정도를 이제 조금 그 보수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주식이 16%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거는 원금 손실에 대해서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또 이 부분은 인생 과제 중에서 40대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자산인데요. 이제 40대면은 10년 안팎으로 10년이나 최대 20년 정도 은퇴를 하기 때문에 은퇴 자산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여태까지 모아놓은 금융자산이 부족해서 은퇴자산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많이 이제 공감을 하는데 30대에서 40대 되면은 집을 사고 집값 대출 나가는 걸로 이제 그 따로 자산을 마련하기 힘들고요. 40대 이후부터는 또 자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다른 금융자산을 노후를 대비해서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은퇴는 언젠가 누구나 닥치게 되고 준비를 하지 않은 은퇴를 닥치게 되면 굉장히 불행해질 거라는 거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40대도 심정적으로는 이걸 은퇴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못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나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녀 교육인데, 두 번째는 내 집 마련인데요. 내 집 마련은, 예, 이거는 뭐, 요즘에 좀 집값 오르면서 또 많이 이제 회자가 되었죠. 내 집이 마련이 미뤄질수록 내 집 마련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 사기 포기했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 없는 분들은 빨리 집값 오르기 전에 집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자녀 교육인데 자녀 교육은 자녀가 뒤처지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자녀 교육에 많은 신경을 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또 가장 큰 특징은 이게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얘가 6학년 중1 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고 중2, 중3 됐다고 다시 이거를 공부해서 그때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불안을 자극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또 그 부모님들이 되는 40대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기계발입니다. 자기계발은 현재 직업소득이 불안해서 자격증 취득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테크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40대가 처해 있는 현실이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해요. 지금 집 없는 분들은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또 자녀 교육에도 신경 써야 되지. 또 월급 받는 건 제한적이니까 월급 많이 받으려면은 자기계발을 해야 되지. 그다음에 은퇴는 다가오니까 은퇴도 준비해야 되지. 이런 게 복합적인 내용이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40대가 아까 말씀드린 인생 과제 중에서 얼만큼 잘 해결했는지를 이제 물었는데요. 아까 1위가 은퇴자산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은퇴자산 마련은, 예, 얼마나 잘했냐고 하니까 3위였습니다. 45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2위가 주거 안정성 확보인데요. 이 주거 안정성 확보는 2위였습니다. 59점이었고요. 제일 잘하고 있는 거는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63점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자녀 교육을 잘한다고 했는 게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느 정도의 학원, 영어, 수학 정도의 학원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 4위는 자기계발인데요. 자기계발은 44점. 아무래도 요 세 개를 하다 보면은 자기계발은 조금 더 늦춰지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대의 자산 현황과 앞으로 이제 계획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40대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자기 위치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참조하시면은 앞으로 자산 현황, 앞으로 또 노후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